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조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영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두 분이 처음에 결혼하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살 돈도 없었고 월세 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 외벌이로는 답이 없다. 남편도 열심히 일하지만 나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아이 엄마다 보니까 네. 한 4시 반 정도에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다가 아이를 등원을 시키고 출발해서 이제 저는 집안일을 그 전에 다 끝내놔요. 한 4시 반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애들을 챙기고 씻기고 뭘 다 하고 이제 남편이 9시 반 정도에 와요. 그러니까 그때 늦게 오면은 남편이랑 잠깐 왔어 하고 또 가서 새벽 2시까지 일한 적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요, 주부분이신데, 프로 M잡러라고 진짜 유명하신 아바라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뭐,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우리 바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유튜브 아바라 TV를 운영하고 있는 주부 부어방 아바라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주부 M잡러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한데,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인플루언서로 해서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이런 거를 다 키우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작은 공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강의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작가로서 강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프로 M잡러네요. 네. 지금 큰 틀에서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인플루언서, 스토어, 공방,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작가로도 활성하고 계시고, 그쵸? 네. 그럼 이렇게 많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네, 솔직하게 네. 평균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아.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은 평균이고요. 네, 그리고 아니, 거짓말! 네, 평균적으로 네, 네. 그 정도이고요. 제가 예전에는 더 많이 벌려고 집중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에는 조금 내려놨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2명이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업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키우고 네, 이제 날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업들 소개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부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해보셨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소개해드렸던 부업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네. 중에서. 일단은 제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었던 중심은 사실 SNS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로그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조금 잘 되면서 올해에는 또 인스타그램 쪽으로 제가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걸 또 이제 자각을 하고 올해 2만 한 6천 명 정도를 키웠어요. 인스타그램을요? 네. 와. 근데 저는 유튜브 팔로워가 넘어온 케이스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새로운 또 유저들을 끌고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인스타그램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이렇게 저는 예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 내가 딱 꽂힌 게 있잖아요. 지금 먹히는 거. 그런 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SNS로는 애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다 키우는 사람은 좀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하나만 키우는데 색깔이 다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이 나와도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유튜브를 좀 봤는데 네. 구독자가 거의 한 5만 가까이 되시고 근데 영상 수도 되게 많이 올리셨어요. 200 몇 개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올렸나요? 네. 그래서 이분은 꾸준히 하시면서 그래도 결과를 꼭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넘어오는 숫자를 배제하고도 2만 몇 명이라고 네. 했으면은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에서는 30대 후반, 40대, 50대 여성들이 많이 보는 네. 채널인데 인스타그램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몰랐던 분들이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메시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를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더 재밌는 거예요. 뭔가 새로 시작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요새 인스타그램도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고 또 요새 또 쇼츠나 이런 짧은 영상이 대세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틱톡도 틱톡. 지금 이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월 수입 300만 원 거짓말인 거 다 탄로납니다. 아니, 저희 남편도 모르는 저는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 와, 멋지다. 왜냐하면 남편한테 저는 항상 그래요. 퇴사시켜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먹여 살려야 될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치켜 세우는 류의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런 부업들이 네.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몇 개만 좀 대표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일을 할 때 오전에는 이제 머리를 쓰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상을 만들다거나 뭐 네. 글을 쓴다던가 뭐 사진 찍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4시간 이상 그거 일을 하면은 집중도가 굉장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어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몸을 쓰는 일을 하자. 왜냐면 8시간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의 효율성에서 뇌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4시간이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한 4시간 동안은 고객들 답변해드리고 택배 포장하고 이런 걸 하면서 힐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2개가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도 뭐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문화센터, 백화점 이런 데도 전국 투어로 요새 돌고 있어요. 많이 와주세요. 확실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이제 부업을 처음 시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대표님 채널을 가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네. 내가 할 만한 부업들 뭐가 없을까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에서 10개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쉬운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컴맹이었고 기계치였고 저는 컴퓨터로 하는 업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건 SNS 쪽이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쉬운 건 없습니다. 단지 효율이 나면서 빨리 뭔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주부들이라면 블로그인 것 같고요. 네이버. 네. 왜냐면 그런 거는 뭐 따로 뭐 체험단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 70일 정도 됐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도전하고 나서. 그래서 가장 빨리 뭔가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라고 싶으면 아무리 뭐 인스타 유튜브 좋다 한들 블로그가 가장 빠르게 났습니다. 수익도 그럼 네. 이거네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블로그, 그리고 수익도 빨리 낼 수 있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블로그.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블로그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멈추느냐 아니면 내가 거기서 쌓아온 내공을 토대로 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좀 확장을 하느냐가 이제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처음에 블로그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블로그로 그냥 아기가 어렸으니까 아기 용품이라던가 아기 로션이라던가 이런 체험 거. 등단을 네, 받은,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하는 그 주부셨던 거예요? 알뜰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유복한 집에 태어났거나 그랬으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더 잘 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아낄 수밖에 없었고 돈을 벌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띠를 업고서 뭐 편의점 알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 동생의 이제 회사 동료 언니가 블로그로 굉장히 투잡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4, 5년 전에요?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제가 혼자서 내가 100일간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월화수목금 하루에 1시간씩 글을 쓰는 연습을 해서 계속 올렸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키워드 이런 거 하나도 몰랐고 그냥 올렸어요. 왜냐면 일단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저 1시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기가 애기 어리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배워야겠는데, 그럼 도서관 가서 블로그 책 다 찾아보고 조금 더 이제 수정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꾸준함은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진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블로그를 처음에 했을 때 100일 동안 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타났었나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뜻은 조금 보니까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방문자가 느는 것도 그러니까 하루에 방문자가 느는 것도 조금씩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20명 오다가 터지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니까 키워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터졌던 게 뭐 노브랜드 제품 이런 거를 제가 사갖고 와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했더니 조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올려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하나가 튀는 게 나와요. 그럼 그거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상위로 1, 2, 3, 4, 5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랑 나랑 뭐가 다를까? 아, 이 사람들 사진 이렇게 많이 넣었네? 글을 이 정도 길이를 썼잖아. 영상을 이렇게 넣었잖아. 키워드를 이런 걸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씩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제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블로그도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쓰는 것보다는 결국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쵸, 키워드니까. 나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그런 접점이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본업과 부업을 사실 대부분 같이 꿈꿀 거예요. 왜냐면 부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엔 1시간 한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직장인으로서 네. 블로그를 썼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장 적당할까요? 블로그는 1시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요? 네, 여전히.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은 그걸 해서 내가 성과가 나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뜯어 말려도 본인이 잠을 안 자고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애드센스로는 사실 별로 큰 돈을 못 벌지만은 네. 블로그를 통해서 체험단을 해서 또 물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초반에 이제 소소하게. 식비를 아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돈을 아끼고 막 줄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먹는 거 부분에서 아끼지 않으면은 더 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 그럼 우리는 우리 동네 먹방 이런 걸로 해서 올리자 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거 요런 거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뭐 제가 돈을 모아야 되는데 삼겹살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초밥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신청해서 데리고 가면 처음에는 막 돈 주고 먹지 이런 거 왜 하냐고 타박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포즈도 취해주고 합니다. 요즘 이런 거요. 나 지금 초밥이 먹고 싶은데 혹시 뭐 없어? 네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빨리 해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으로 부업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인스타 부업은 종류가 많잖아요. 인스타그램도 공동구매도 있을 수 있고 협찬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자기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팔로워를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25,000 팔로워? 그거를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어렵지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굉장히 노하우가 많죠. 일단 저는 처음에 인스타를 키우기로 시작을 했을 때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인스타만 봤어요. 첫 번째. 초반에 좀 그런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네요.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랑 친하질 않았거든요. 나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야. 나는 소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인스타를 공부한데 내가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의 장벽이 있으니까 난 유튜브만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 열심히 안 봤는데 내가 이제 스토어를 하고 뭔가 팔려고 하고 보니까 인스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6시간 이상을 인스타그램을 다 보면서 뭐가 좋아요가 많이 나오나를 좀 파악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중에서 1등을 찾으려고 했죠.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1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 1등이 누구인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끌어놓은 파이가 얼마나 큰가를 좀 찾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하고 돈을 모으고 뭐 독서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주부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에 얼만큼 있는가? 근데 있더라고요. 많죠. 그게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김미경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파이를 키워놓으셨더라고요. 아 들어가도 되겠구나. 제가 그 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 미약한 힘으로. 근데 그 파이를 받고 그럼 거기가 한 뭐 30만이 있다. 그럼 나는 그래도 3만까지는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태그나 어떤 스타일로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도가 있는지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나 중요한 거는 얼마큼 오래도록 집중도 있게 그것을 보는가인 것 같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은 이 짧은 피드를 조금 더 보게 하려면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죠. 여기까지 할까요? 와. 되게 전략이 많네요. 유튜브만 봐도 아바라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저도 되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프로 M잡러가 주부 M잡러가 되어야만
혹은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되게 열정적이세요.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사실 열정의 에너지는 제가 갖고 있는 태생인 것 같고요. 텐션 너무 좋으세요. 네. 제가 오히려 막 좀 기에 압도돼 갖고 아, 네. 저 어디 가서 기 안 누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뭐 어디 받은 것도 없고, 되려 또 K 장남, K 장녀이기 때문에 또 약간 책임져야 될 사람도 많고. 네,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조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집은 1억을 받고 시작한 집도 있고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는 영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두 분이 처음에 결혼하실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살 돈도 없었고 전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월세 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 외벌이로는 답이 없다. 남편도 열심히 일하지만 나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이전에 방과후 선생님도 했었고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마술 선생님, 마술도 배우러 다녔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다 해봤어요. 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초창기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셨었잖아요. 네. 뭐 물론 지금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하기 위해 진짜 얼마만의 시간도 투자해보고 이렇게까지 해봤었다라는 그런 좀 재밌는 일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이 엄마다 보니까 네. 한 4시 반 정도에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다가 아이를 등원을 시키고 출발해서 이제 저는 집안일을 그 전에 다 끝내놔요. 아이가 갔는데 집안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약간 힘이 딱 빠지니까 저는 아침에 아이를 등원하고 바로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한 4시 반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애들을 챙기고 씻기고 뭘 다 하고 이제 남편이 9시 반 정도에 와요. 그러니까 그때 늦게 오면은 남편이랑 잠깐 왔어 하고 또 가서 새벽 2시까지 일한 적이 있죠. 그런 시기가 있었죠. 남편분은 9시 반에 회사가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회사가 영업하는 아. 건데 그 전에는 11시에 왔었어요. 11시에 왔어가지고. 그러면 거의 초창기에는 도움을 거의 못 주시고 거의 육아를 혼자 다 하시면서 네. 또 이런 일까지 다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저는 혼자 키운다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왜냐면 남편 일도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면은 싸움이 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했다 하면은 그건 이제 기쁜 일이 되는데 기대를 하는 순간 서로가 이제 또 예민하잖아요. 일이 또 저도 열심히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남편도 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치고 오면은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땐 상관없는데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육아가 정말 끝이 없잖아요. 퇴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애들을 9살, 6살까지 다 키웠다라는 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잘 될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6개월 만에 1,000만 원 모으기에 도전을 하셨었어요. 네. 그쵸? 네. 1,000만 원을 6개월 안에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핵심 전략들이 있었나요? 핵심 전략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무소유의 마음을 갖는 무소유. 거죠. 뭔가 사고 싶을 때 비운다. 내가 옷이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옷을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옷장을 다 비운다. 그릇이 사고 싶다. 그럼 일단 주방에 가서 그릇을 다 살펴보고 비운다. 이렇게 전략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사야 돼? 굳이? 왜지? 이유를 계속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남편 같은 경우 신발을 좋아해요. 운동화를. 그러면은 남편이랑 같이 신발장 정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게 당신의 운동화가 5켤레가 있는데 또 똑같은 디자인을 사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럼 남편 다 신어봐요. 이런 게 있었네 하고서 그럼 제가 깨끗이 빨아서 저희 신발장은 약간 신발 판매하는 데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꺼냈을 때 신으면 되겠네 이렇게 같이 함께. 아, 신발을 좋아하시는데 막 뭔가 소장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신발을 신는 거를 좋아하는 거구나. 네, 네. 자, 무소유 말고 또 다른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저축 후 지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게 답이더라고요. 저는 168만 원을 적금을 든다. 만약에 이렇게 딱 목표를 잡았으면은 168만 원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넣고 나서 그 남은 돈으로 살았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저귀 값이 없는 거예요. 168만 다 다 저축해버리니까. 하고서 이제 한 3, 4일 정도 남았는데 기저귀
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 기저귀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집을 계속 무소유를 비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다가 중고로 8만 원 거 다 넣어놔요. 그 박스에다가. 그래 놓고서 이렇게 급전이 필요할 때 엄청나게 잘 파는 사람이 돼요. 제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중고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조달을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 집에 가면 텅텅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요새 또 비우고 있어요. 이사를 가려고 해가지고. 다음 질문 좀 들어갈게요.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습관은 저는 가계부 쓰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부요? 네, 가계부를 쓰는 거가 굉장히 큰 도움이 저는 됐고, 제가 처음에 돈을 모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재테크 하나도 모르고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 전집처럼 내 인생의 전집을 만들자. 그게 가계부였어요. 그리고 가계부 보면은 이날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혼 때부터 다 했거든요. 9권이 넘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가계부라는 게 돈을 아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쓸 때 쓸 거고 안 쓸 때 안 쓸 건데 그걸 기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안 쓸 거 안 쓰게 되고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식이 틀렸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습관일까요? 일단은 예산을 잡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식비, 뭐 생필품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뭐 이런 것들 변동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로 잡고 써요. 한 달에. 4인 가구가요? 네. 120만 원 갖고 살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첫째 주에 저도 인간이고 돈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돈 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도 첫째 주에는 돈을 좀 써요. 막 120만 원이나 있어. 이거 갖고 잘 살아야지. 근데 한 30만 원을 썼다고 예를 들어요. 외식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내가 12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썼네. 이제 남은 예산이 90만 원이네. 이걸 저한테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조금 줄여보자. 스스로 계속 쓰면서 그걸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매주 예산을 남은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산이 남게 되는. 그래서 이제 120보다 그럼 다음 달은 100으로 살아보자. 뭐 이런 것도 하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죠. 근데 이것도 월 스케줄을 잡아놓으면은 이번 달에는 조금 밖에 나갈 일이 많네. 뭐 이번 달은 날씨가 좋은 5월이야. 막 이럴 때 좀 돈을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 예산을 더 늘리고 그 다음 달에 좀 줄이고 이걸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하면 돼요. 가계부를 책꽂이 이렇게 꽂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내가 앉는 그 자리에 이렇게 딱 펼쳐져서 펜 하나 꽂아놓고 언제든지 손 가면 쓸 수 있게. 책에 지저분해져야겠네요. 네. 아끼지 말고. 그 책에다가 감정을 많이 쏟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감정을 많이 쏟아내요. 이게 오늘 얼마 썼어? 얼마 했어? 이게 다가 아니라 저는 그 아래다가 오늘의 감정을 써요. 내가 이걸 해서 잘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좋았다.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혼자 계속 써요. 근데 그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뭐 무지출 같은 것도 해보고 무지출 챌린지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무지출을 한 달 동안 8번 이상 하면 돈을 많이 아끼게 돼요. 경험상.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시고 스스로 계속 미션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했고 또 부수입도 내려고 하고 뭐 물건도 괜히 갖다 팔아보고 내가 지금 뭐 유튜브를 한다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어떤 수익이 바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걸 하나라도 해가지고 부수입 나는 채워보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한 20-30만 원이 남는 경험을 해요. 그럼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더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줄일 데가 없어서 더 벌자로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안에서 이게 잘 굴러가야 더 벌어도 뭐가 더 많이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뭘 더 벌면은 어깨뽕 차서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안 되는데 잘 벌었던 그걸 생각하고 소비 습관이 높아져 있으면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면은 잘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우직하게 내 갈 길 가면서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을까요? 또 어떤 좀 생각이나 마인드 같은 경우도 좀 돈 모으는 습관에서 좀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이거 너무 식상하지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도서관에 살았어요. 애기 띠 없고 도서관에 갔어요. 매일. 그래서 제가 사서까지 준비했잖아요. 사서
자격증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매일 애들 데리고 가서 돈을 안 쓰면서 내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이제 그때는 돈에 결핍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뭘 찾지도 않고 재테크 있는 그 한 거기를 가서 1부터 제가 안 읽은 걸 꺼내보는 식으로 봤어요. 와. 그 목차만 봐도 초반은 거의 다 비슷해요. 중반에 핵심 엑기스만 빨리 읽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게 독서였고, 독서량을 넓히다 보니까 제가 돈을 아낄 때 가까운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새 옷 좀 입히지 왜 자꾸 중고 거래에서 사입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솔직히. 근데 제가 독서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이뤄낸 사람들인데 그들이 저를 칭찬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길 수많은 재테크 책 다 읽었고 네. 내가 안 읽어보거나 처음 들어본 책에 손이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걸 읽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음. 그동안 읽었던 중에서 나는 진짜 이 책 진짜 누구나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일단 제목만 봐도 네. 그리고 뭐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 요새 네. 또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고민이 많으셔서 저한테 DM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그 제목만으로도 뭔가 바카스를 막 들이부는 느낌, 시원한 느낌. 왜냐면 내가 매달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누군가 빚을 다 갚은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예 사지 않는 습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책을 읽게 되면은 내가 지금 왜 이런 걸 소비하려고 했던가 그런 근본적인 고민, 마인드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지 않는 습관, 나는 빚을 다 갚았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을 열심히 벌어보고 싶은데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실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에서도 실행력을 진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너무 많이 배워봤자 어차피 박사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려면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대표님 생각할 때 실행력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컴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돈을 아끼고 있는 상태인데 카메라를 살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무작정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내 능력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아트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장에다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너 이런 거 좀 할 줄 알지? 내가 유튜브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친구가 다음날 웃으면서 그런 걸 왜 해? 하면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막 모든 척척 박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도 해보고, 이런 게 저는 처음에 딱 시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만 힘을 바짝 줘도 안 되더라고요. 뭐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았어요. 저는 강의를 아무것도 듣지 않았고 그냥 팔았어요. 근데 반품하는 걸 몰랐어요. 반품이 들어올 때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품이 요청이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온몸이 다 막 조마조마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1분 만에 배웠어요. 블로그 같은 데 다 나와 있잖아요. 순식간에 보고서 이 초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이걸 다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일단은 해보고 그 다음 스텝이 일어났을 때 생각하기. 이렇게 했더니 조금 라이트하게, 가볍게 하니까 어느 순간 뭔가를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실행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조언을 구해라. 맞아요. 이런 방법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단계만 해결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한데 네, 맞아요. 이걸 모르니까 못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맞아요. 진짜 그 첫 번째가 다 허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깨면은 그래도 할만해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투트랙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돈을 알뜰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되게 말씀 많이 하시고 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저는 투트랙님을 실물로 뵈서 너무너무 오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튼 오늘 이렇게 아바라님과 촬영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바라님의 또 구체적인 또 알뜰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팁이라든가 부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 궁금하시면은 또 검색하셔서 채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